프랑스 풋파리지행은 지난 겨울 파리 생제르맹은 마르코 아센시오를 방출하고 이강인까지 내보내려고 한다. PSG는 신입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적다. 아센시오를 겨울에 내보내는 사례가 그랬다. 이강인에 실망한 PSG는 마찬가지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유한 이강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PSG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PSG는 이강인을 팔려고 한다. 레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할 때 2,200만 유로 약 348억 원을 투입했다. PSG는 이강인 이적료로 3천만 유로 약 475억 원을 원한다. 이강인의 기술력, 마케팅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이강인은 PSG에서 마지막 몇 주를 보내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날 것이다. PSG는 이강인을 보내기로 했다. 이강인은 럭셔리 조커로서 활약을 이어갔는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기뻐했다. 이강인은 점점 경기에 뛰지 못했다. 경쟁자들의 밀려 대가를 치렀다. 이강인은 이적 시장에 떠날 것이다. PSG 결정권자들이 확인했다고 이강인 방출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과 결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떠날 선수다. 이강인이 쉽게 짐을 쌀지는 알 수 없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PSG 선수들 연봉을 생각하면 적절한 돈을 받고 있기에 고민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랑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이적 시장 동안 몇 가지 포지션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선수를 최소 5명은 영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거로 프랑스 르 파리지행의 도미닉 세베라크 기자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세베라크 기자는 PSG는 새로운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백업, 또 다른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강인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강인, 하비게라, 이냐키 페냐를 관리하는 스페인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는 이번 주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관전했다. 맨유, 아스톤 빌라, 에버턴을 포함해 몇몇 구단과 만났다고 하면서 이강인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맨유와 연결되는 부분은 놀라움을 주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맨유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올겨울 유럽 축구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프리미어리그 두 구단이 그를 여러 차례 관찰한 바 있다. 뉴캐슬과 맨유에서 이강인에 대해 문의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맨유가 다가올 여름에 중원 개혁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강인 필요성이 주목됐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맨유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맨유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살 때까지 인천에 살았습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전 그 도장에서 자랐죠. 다른 많은 태권도생들과 함께요.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축구공과 함께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대신에요. 항상 제 옆에는 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축구 관련된 TV쇼에 출연했었죠? 6살 때 축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나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을 많이 즐겼죠.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항상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의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부 리그 구단이죠. 정말 어릴 때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같이 축구를 했던 동료들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정말 즐겁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만 가득하죠. 2011년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죠? 10살 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발렌시아 클럽 산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 덕분에 특별한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 PSG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놀랍고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PSG와 함께 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팀과 함께 한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PSG 전에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고국의 팀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한국 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시죠?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말해주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팬분들이 팀을 응원하고 서포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요. 워밍업 때부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해 주시고 그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응원 열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태권도와 축구 중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에겐 단 한 번도 의심의 순간이 없었죠.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제 꿈은 항상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 영상을 기다렸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하는 점이 멋있다, 이강인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 카타르 국영투자청 QSI가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의 말라가 CF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PSG 선수들이 말라가로 임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같은 구단 간 선수 임대가 생각보다 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소속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강인이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말라가로 임대를 떠날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레퀴프는 PSG의 대주주인 QSI가 스페인 2부 리그에 속한 말라가를 인수할 수 있다며 양측은 약 1억 유로, 약 1,582억 원으로 추정되는 계약 조건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결론이 빨리 나오길 기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QSI는 최근 몇 년 동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미국 프로농구의 워싱턴 위저즈의 지분을 인수했고 2024년에는 아우디 F1 팀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레퀴프는 말라가는 현재 스페인 호텔 및 부동산 회사인 블루베이와 카타르의 사업가 압둘라 알타니가 소유하고 있으나 법정 관리에 놓인 상태라면서 QSI는 말라가를 인수해 축구 외에도 스포츠 전반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QSI가 말라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말라가가 2030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며 QSI가 말라가 인수를 통해 스페인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 말라가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퀴프에 따르면 QSI의 대변인은 QSI는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QSI가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레퀴프는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PSG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언론은 만약 말라가가 1부 리그로 승격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같은 소유주가 관리하는 구단이 동일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유럽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PSG와 브라가의 경우처럼 PSG는 말라가와도 연결고리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최근 몇 시즌 동안 PSG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일부가 포르투갈로 이적한 사례가 있었다. QSI가 소유한 클럽끼리는 확고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라가의 합류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를 인수한다면 레퀴프의 설명대로 PSG와 브라가 그리고 말라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구축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소유주 시티 풋볼 그룹을 중심으로 맨시티와 뉴욕시티, 멜버른 시티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나 RB 라이프치히, RB 잘츠부르크 등 음료 회사인 레드불이 소유한 구단끼리 선수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PSG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PSG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PSG는 이를 적극 활용해 팀 내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나 경험이 필요한 유망주들을 브라가나 말라가로 보내 출전 시간을 늘리고 경험을 쌓게 한 뒤 다시 구단으로 복귀시키거나 브라가와 말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영입해 가용 선수 풀을 넓힐 수 있을 예정입니다.